안녕하십니까, 권호입니다. 캐논의 EOS R5C를 구입하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리뷰를 하려고 여러 장소에서 영상을 찍다가 결국에는 제 방에서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년 사용을 하면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되어왔던 AF, 배터리, 그리고 메모리 호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인적으로 적응하는 그리고 극복하는 내용에 대해서 담아보려고 합니다. 1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적응도 되고요, 그리고 방법을 찾아서 극복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디 자체가 그런 단점이 없었다면 훨씬 좋았겠지만,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1년 사용 리뷰 겸 단점 극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5C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일까요? 손떨방이 없다, AF가 느리다, 배터리 시간이 짧다. 이것보다 더 큰 단점은 타임랩스라고 생각합니다. R5C에도 영상 메뉴에서 타임랩스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R5 같은 경우에는 저의 건축 현장에서 타임랩스를 찍을 때 2000A짜리 보조 배터리를 착용을 해 놓으면 8초 정도 인터벌로 거의 2박 3일을 찍습니다. 하지만 R5C 같은 경우에는 팬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만큼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모니터링 안 하고 찍는다고 해도 2000A 가지고 하루를 찍을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R5보다 우수한 영상의 질감과 화질로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배터리를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고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단점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또한 보조 배터리나 보조전의 연결이 없이 R5C 자체의 배터리로는 타임랩스는 완전히 무리고요, 짧은 타임랩스를 찍는다고 해도 보조 배터리나 보조전원을 연결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R5C를 제가 메인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타임랩스를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서브 바디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저한테는 제일 아쉬운 점입니다. 하지만 타임랩스가 필요 없으신 분들에게는 의미가 없겠지만, 저처럼 저의 건축 현장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에서 타임랩스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배터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 영상에 업로드를 하였지만, 이제 DJI의 논인 짐벌의 배터리 하나로 바디와 짐벌에 동시에 전원을 공급을 하고 최소 2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벌의 배터리를 하나 더 구매하면 하나는 사용하라고 하나를 충전을 하고 하면서 얼마든지 무한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품 배터리도 R5와 함께 사용을 하기 때문에 6개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외부에서 보조 배터리로 C타입으로 연결을 해서 충전하는 배터리 충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PD 충전이 되는 보조 배터리로 충분히 다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작은 공간만 있으면 거기에 내려놓고 얼마든지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F마운트용 전원 궁극기는 7.2V, 8V가 있는데요, 저는 스몰리그에서 나오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요, 7V가 들어갔을 때는 녹화를 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켰을 때 안 켜지기 때문에 잭을 뺐다가 끼웠다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V에 연결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요, 이 F마운트 배터리도 야외에서 보조 배터리로 2구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걱정은 안 합니다. 하지만 기본 사용 시간이 40분이라는 단점, 실질적으로 사용해보면 최소 30분, 35분은 쓰고요, 보통 40분, 45분, 길게는 50분까지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바디들은 기본 1시간 반에서 그 이상을 사용을 하는데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변에 이렇게 리그세드처럼 덕지덕지 붙이지 않고 촬영을 할 때는 주머니에 배터리 몇 개만 있으면 충분히 촬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껐다가 켰다가 또 켰다가 껐다가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불편하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걸 못 견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싫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제품을 구매하였고요, 제품은 구매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적응하는 일만 남았고요, 적응하지 않을 것 같았으면 제품을 구매할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제품을 구매를 하고 저는 적응을 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F 마운트 배터리, V 마운트 배터리, 그리고 짐벌을 이용할 때는 DJI의 론인을 사용을 하면 짐벌 배터리로 동시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걱정은 거의 안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AF입니다. 솔직히 AF는 엄청나게 답답합니다. 터치 스크린을 한다고 스크린을 터치를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바로바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스포츠나 조류나 아니면 자동차를 주로 찍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AF 전환은 저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보통 -3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촬영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두운 곳에 있는 아니면 안쪽에 숨어있는 물체를 포커싱을 할 때는 초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리고 이게 터치를 한다고 해서 스팟으로 찍히는 게 아니고 영역으로 잡힐 때도 있고요, 스팟으로 잡힐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뜻대로 초점이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성질이 낮습니다. 메뉴 안에 보면 AF 작동 시 포커스 링 조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커스 링을 돌리면 AF 중에도 포커스 변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터치를 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리 없이 조정을 해서 AF를 잡습니다. 영상 촬영 시 포커스 링 작동을 해서 초점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AF가 되는 동안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사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 촬영 시에 이 기능을 사용하면 부드러운 초점의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러운 촬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수동으로 조작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초점 이동 후에 초점이 풀리면 또 앞쪽에 있는 물건, 앞쪽에 있는 사람을 또 다시 자동으로 잡기 때문에 활용만 잘하면 상당히 멋진 제품 촬영과 인물 촬영, 그리고 시네마틱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영상 촬영 시에 전원을 켜면 포커스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앞쪽에 삼각대 2번 터치하니까 잡혔고요, 등이 잡혔습니다. 모니터 아래에 또 잘 안 잡힙니다. 모니터 아래에 작은 조명도 잡힙니다. 다시 또 터치를 하면 잘 안 잡힙니다. 이럴 때는 포커스 링을 작동하여 AF를 잡는 게 편합니다. 포커스 링을 AF 하는 동안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속도에 따라 각도에 따라 본인이 편한 대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좀 더 디테일한 포커스를 잡고 싶다 하면 AF 사용 시에도 이렇게 링을 돌려서 AF를 잡으시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빠른 포커스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AF가 느려서 고민이신 분들은 포커스가 잡히면 계속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에서 AF가 빨라야 하는 이유는 스포츠나 아니면 자동차나 아니면 조류 등 갑자기 움직이는 물체에 대응하기 전에는 일반 영상이나 시네마틱 영상에서는 트래킹이 잘 되는지가 중요하지 빠른 AF 전환은 되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눈을 잘 인식을 한다고 해도 기기이기 때문에 한 번씩 오류가 나고요. 핸드헬드 촬영 시에도 충분히 손으로 돌려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리그 셋업을 하거나 아니면 삼각대 위나 올렸을 때도 가능하고요. 삼각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카메라를 움직인다고 해서 포커스가 풀어지거나 다른 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불편할 수가 있지만 이 방식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AF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는 저는 덜 받고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AF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이 방법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차나 조류나 스포츠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촬영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링을 조작을 하면서 AF를 잡을 수 있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AF가 변하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촬영을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전설의 500D의 번들 렌즈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이거를 터치로 100mm 잡고요, 2870 잡고 100에 500 잡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포커스의 연결이 부드럽지 않고요, 여기서 100mm로 다이렉트로 포커스를 변화시킨다고 해도, 아무리 느리게 한다고 해도 뭔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너무 빠른 AF 속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포커스 링을 내가 원하는 만큼 돌려서 작동을 시킨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천천히 내가 원하는 만큼 돌리면 딱 가게 됩니다. 현재 전설의 500D와 번들 렌즈에 초점이 잡혀 있습니다. 조리개 값은 1점이고요 여기서 돌려서 천천히 내가 원하는 만큼 포커스를 이동을 시키면
상당히 부드러운 촬영이 되고요. 내가 원하는 데서 포커스를 멈출 수도 있고요. 속도도 내가 돌리는 정도에 따라서 천천히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동으로 사용되는 포커스 링을 사용하면 좀 더 정확한 포커스 이동과 속도가 정해지겠지만 사람의 손으로도 충분하고요. 빠르게 돌리면 빨리 옵니다. 천천히 돌리면 또 천천히 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촬영하시면 되고요. 현재 상태에서도 AF는 맞아 있습니다. 손으로 터치하면 AF는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AF 하는 동안 얼마든지 초점을 잡아 놓고도 AF 변환을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게 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AF에 불만이 있다면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물건을 촬영하거나 제품을 촬영할 때 포커스의 부드러운 이동은 굳이 MF를 촬영하지 않아도 되고요. AF를 하는 동안 포커스 링을 작동을 해서 AF에 변화를 준다는 건 상당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AF도 그럭저럭 적응하고 잘 사용하고 있고요. 터치로 안 되는 AF를 포커스 링을 이용을 해서, 아니면 핸드헬드 할 때 손으로 돌려도 됩니다. 손으로 돌려서 빠르게 AF를 변환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정확하고 디테일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권온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디 손떨방은 처음에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바디 손떨방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핸드헬드 촬영에 굳이 바디 손떨방이 필요가 없다, 손떨방이 있는 바디를 사용하시거나 손떨방이 없는 바디로 핸드헬드 촬영을 해보지 않으신 분은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핸드헬드는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최대의 무게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안정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5kg을 들 수 있으면 5kg에 맞춰 리그 셋업을 하여 핸드헬드 촬영을 한다면 기본 바디와 렌즈로 핸드헬드 촬영을 했을 때보다 더욱 안정적입니다. 단 리그 셋업의 밸런스는 맞춰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리그 셋업을 하지 않아도 핸드헬드 촬영 시 안정적으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발전한 것 같고요. 역시 자주 사용해보고 연습하면 그만큼 실력이 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에 바로바로 촬영에 성공하는 건 많이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가만히 서서 몸을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위아래로 내린다는 촬영은 이제는 어느 정도 능숙해졌지만, 쭉 밀었다가 쭉 당겼다가 아니면 한두 발 움직이는 건 아직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디지털 손떨방을 안 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점에 만족을 하고요. 역시 기계는 오래 사용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주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손떨방이 들어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없다고 해서 처음처럼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메모리입니다. 다른 코덱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FX AVC 코덱은 엔젤버드에서는 녹화가 항상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성비로 엔젤버드를 구매를 하였다가 엔젤버드 제품을 반품을 하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는 외장 모니터에 달려있는 삼성의 860 프로, 소니 프로그레이드 세 가지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샌디스크는 잘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쓰기 싫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소니와 샌디스크를 비교했을 때 소니가 조금 더 싸서 소니를 구매하였고요. 그리고 R5C를 구매를 하고는 프로그레이드를 쓰는 근데 둘 다 만족합니다. 둘 다 어떤 코덱으로 무엇을 담든 에러가 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R5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거의 3년을 사용을 했지만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레코딩으로도 8K를 담을 수 있고 내부 레코딩으로도 8K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모리는 중요한 것 같고요. 가끔 제가 있는 커뮤니티 보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메모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8K를 찍고 안 찍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4K 120프레임만 해도 메모리 카드의 쓰기 속도가 느려서 촬영이 중단된다는 메시지를 듣고 더 이상은 촬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을 했고요. 2번 슬롯의 보조 카드로 리더스 노직을 쓰는데 솔직히 남들이 얘기한 것만큼 카드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메인 녹화용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카드 옆에 보면 잠금 장치 버튼이
오래 쓰다 보니까 빠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게 빠져본 카드는 그 회사 제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메모리 카드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겁니다. 나는 4K 30프레임 이상 찍을 일 없고 간혹하다 4K 60프레임 찍는데 굳이 좋은 거 필요 없다.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릅니다. 언제 내가 4K 120프레임을 찍을지 8K를 찍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두는 건 취미 촬영을 하는 사람이나 상업 촬영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좀 더 대비를 하여 상황에 맞는 촬영을 하고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메모리 카드가 뭐 별거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구매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좋은 제품을 구매를 하시고 용량은 넉넉한 걸 구매를 하신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고놈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i5C를 1년 동안 사용을 하면서 그동안 느꼈던 점, 단점을 제 나름대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사든 기기의 성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살 일은 없습니다. 알고 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놓고 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 하고 중고로 판다든지 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게 이런 장비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냥 내가 손해보고 팔지 하고 팔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그게 아까워서 사용을 하는데 이래서 답답하고 저래서 답답하고 그런 분들이 혹시나 계신다면 오늘 제 영상이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을 사용하면서 더미 배터리를 4종류, 이번에 짐벌에 연결하는 것까지 5종류를 샀습니다. F마운트 배터리를 연결하는 건 7.2V 8V 사다가 결국엔 스몰리그에 10V에서 3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AF에서도 포커스 링을 조작을 하여 포커스를 변환하는 이런 것들을 적응하고 사용하는 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는 i5C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불만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진에 대해서는 비교를 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JPG 기준으로 봤을 때 i5보다 i5C가 조금 더 우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의 질감은 영상의 질감 자체, 깊이 자체는 i5가 i5C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바디 솜떨방이 빠지고 배터리 사용 시간이 적고 그리고 AF가 느리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금액에 정말 좋은 질감의 영상, 좋은 화질의 영상을 담으면서 4,500만 화소, 고화소의 사진도 담을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1년을 지내니까 이제 적응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간이 흐르고 i5 마크2가 나오고 기타 등등의 이유로 i5를 판매를 하게 된다면 저는 i5 마크2가 정말 좋은 스펙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i5C를 한 대 더 구매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